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이동석. 이강수입니다. 11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학교가 현재 2인 1실인 국제캠퍼스 기숙사를 내년부터 3인 1실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학생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형훈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현재 5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국제캠퍼스.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RC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엔 2,500명, 2014년부터는 4,500명 정도의 학생이 국제캠퍼스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캠퍼스의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900여 명에 불과하고 제2기숙사의 경우 내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기숙사의 수용 인원으론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현재 2인 1실인 국제캠퍼스 제1기숙사를 3인 1실로 변경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사회에선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2인 1실인 기숙사를 3인 1실로 바꿀 경우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악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2인실한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막 넓고 편한 공간인데 3인실 되면 그만큼 사람도 들어오고 짐도 더 들어오니까 굉장히 공간도 좁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도 2명 탈보다 3명이 살게 되면 좀 더 많이 꼬이게 되니까 훨씬 더 불편해질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하나도 고려 안 한 것 같아요. 3명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그리고 그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한 개인데 셋이서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와 국제캠퍼스 학생운영위원회는 국제캠퍼스 3인 1실 반대 요구안을 통해 기숙사를 3인 1실로 개조하는 것은 학교가 주창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3인 1실로 기숙사를 개조하면 1인당 면적이 6.6제곱미터로 국내 대학 기숙사 최하위 수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3인 1실로 개조를 하게 되면은 기숙사 방 안에 있는 모든 가구 중에서 의자 2개를 제외하고 모두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침대든 아니면 책상이든 다 개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용을 글로벌 캠퍼스, 건너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 학생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 거주비에 보태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국제캠퍼스 본부 관계자는 연초 학교 내부에서도 글로벌 캠퍼스의 외부 기숙사에 일부 학생들을 보내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글로벌 캠퍼스와 학교의 거리가 걸어서 15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을 글로벌 캠퍼스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측은 만약 외부 기숙사에 학생들을 보내게 되면 RC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현재 기숙사를 3인 1실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RC 제도. 하지만 기본이 되어야 할 기숙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향후 국제 캠퍼스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YBS 뉴스 박형훈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들이 국제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학생 자치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3학번 신입생들의 절반이 들어오게 되는 국제 캠퍼스. 하지만 이러한 국제 캠퍼스에는 학생들을 위한 자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온 YRC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제 캠퍼스 내에 학생 자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현재 국제 캠퍼스는 학생회관이 건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회관이 없는 대신 학생들의 자치 공간으로 주로 기숙사 C동에 1층이 사용되는데 이마저도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게 배분된 장소는 거의 없어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학생 자치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학교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49대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2013년에 학생들이 국제 캠퍼스에서 300평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임시 공간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회관이 건립돼야 그 학생들의 활동에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측에서도 이렇듯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공사해 임시적인 자치 공간을 만들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학생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건뿐만 아니라 내년 2013년도 이제 IC를 시작하면서 그 공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그 공간 조정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이 된 단계고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RC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학교 측의 구체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재입니다.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만 외우고 있다면 우리 학교 학생 누구나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공학원 1층에 위치한 자동증명 발급 코너입니다. 발급 방법이 까다롭지 않아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장학금 증명서라던가 재학 증명서와 같이 중요한 자료들을 뽑을 수 있는 그 기계가 제한 조건을 주민등록번호만 걸어 놓았다는 거는 정보 유출이라던가 사생활 침해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증명 발급 코너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성적 증명서, 장학 수혜 증명서, 재적 증명서 등 총 5개. 이에 대해 학교 내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학술정보원 측에선 현재 상황 파악에 들어갔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거를 이제 주민번호 입력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처럼 우리 대학교 이외의 타 학교에서도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을 입력한 경우에만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고려대학교는 학사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보안상 허점을 크게 보여준 Y색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교 당국은 개인정보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하는 한편 무인 발급 코너에 주민번호 이외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우리 대학교와 65년을 함께한 용재관. 결국 용재관을 허물고 신경영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방지현 기자입니다. 경영관 신축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작년 이맘때 학교를 뜨겁게 달궜던 신경영관 신축 논의. 2005년부터 시작된 신축 논의는 결국 용재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경영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0년 10월 말 학교가 경영대학 신축 부지를 목공소 부지에서 용재관 자리로 변경하였을 땐 용재관의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사회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의견을 고려한 정가병 총장이 지난 3월 대우관 증축안을 제안하였지만 이 역시 경영대의 반발에 부딪혀 무효화됐습니다. 이후 우리 대학교 본부는 지난 5월 경영대와 의견을 좁히기 위해 경영관 신축에 반대하는 측과 경영대 측,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는 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성원들 참여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한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열리기 전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의에서는 사실 논의가 된 바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던 얘기만 계속 오고 가는 정도여서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마지막 합의의 순간에도 학교는 학생사회와 협의하기보다 권고 혹은 통보의 태도를 이어나간 겁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학내의 구성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미 진행되어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용재관. 우리 대학교와 65년을 함께한 용재관과 그 역사가 쓰러지는 모습에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BS 뉴스 방지현입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제58차 생활협동조합 이사회에서 2013년부터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에도 생활협동조합이 들어간다는 안이 승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캠퍼스의 편의시설은 사기업인 한화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그에 따라 학생식당 및 편의점의 이용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제49대 총학생회 포커스온은 정가병 총장과의 면담에서 포커스온 YIC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캠퍼스 내 생협에 입점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2013년에 생협과의 계약이 이뤄지면 생협조합원인 연세인에게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더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캠퍼스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사 사무실에서 다음 달 5일 오후 5시까지 겨울방학 평생교육사 실습 신청을 받습니다. 평생교육사 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한 학생 중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신청 가능하고 실습은 올해 겨울방학 중 3에서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교육학부 홈페이지 web.연세.ac.kr/edu에서 다운로드해 종합관 420호 교육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2013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시 평생교육 실습 과목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edulife@연세.ac.kr로 문의하면 됩니다. 총학생회는 YRC 보고서를 통해 국제 캠퍼스의 기숙사, 셔틀버스, 학생 자치공간 등 갖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RC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염려되기 그지없습니다. 제대로 된 RC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1월 첫째 주 Y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